네, 콴달러에서 사회탐구 강의하고 있는 김기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이런 학원들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중동고 대신 가르쳤거든요. 처음에는 시대인지에서 하다가 이제 다원교육으로 옮겼다가 이번에는 이제 콴달러에서 하거든요. 일단은 중동고 내신이 이제 예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사실 학교에서 아예 교과서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아예 학교 프린트로만 나가고, 근데 그 학교 프린트의 내용들이 완전 이제 전공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전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고 2022년부터 선생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립이라서 이제 기존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다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완전 쉽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이전보다는 되게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일단은 이제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서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긴 했고, 그래서 통합사의 1과 2로 나뉘어졌지만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인 거고 사실상 지난 교육과정과 단원 배치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이 너무 쉽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내용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의 큰 범위 변화는 없으나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덩달아서 지금 현재는 중동고가 통합사회가 무조건 교과서 기반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어려워진 만큼 학교 시험의 난이도도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학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단 법정 학점은 이제 1, 2가 각각 4학점이고, 아마 이제 이렇게 1, 2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1학기 때 통합세 1을 나가고 2학기 때 통합세 2를 나가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뭐 제가 한국사를 담당하진 않지만 한국사도 1, 2도 아니었어요 이번에. 교육을 바뀌면서.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1학기, 2학기로 나가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근데 그렇게 안 나가죠. 학교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크게 세 개의 대형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일반사회 영역, 하나는 지리 영역, 하나는 윤리 영역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각각의 전공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대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학교의 편제 내에서는. 물론 이제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거의 마지막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공통사회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공동사회, 즉 통합사회 교원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고 나눠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동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윤리 전공자, 일반사회 전공자, 지리 전공자 세 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나가고 싶은 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시험 범위가 바뀌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중동고가 그래왔던 건 뭐냐면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어서예요. 어차피 이거 1학년 때 배우고 끝나는 과목이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학교에서 운영을 해도 별다른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통사랑 통과가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면은 욕을 먹겠죠. 물론 이제 대치동권 친구들이, 강남 8권 친구들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는 공적 기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실적으로 나눠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는 미래엔을 썼어요. 미래엔. 근데 사실 다른 학교들은 지금 교과서 선정한 거 다 공개했거든요. 아직 중동고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대부분 학교들 보니까 제가 휘문도 담당하거든요. 휘문도 지난 교과서 천재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천재예요. 그리고 제가 서울국제고를 하는데 저번에 천재였거든요. 또 천재예요. 아마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보여줄 거고,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 미래엔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일단 법정 이수학점이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해요. 한 단위 정도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생님이 부족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보통 3학점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3단위로 운영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아마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누구 한 명을 좀 더 데리고 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래서 3단위로 운영할 거고 3학점 운영할 거고, 나머지 1학점은 아마 고3 때 쓸 거예요. 근데 고3 때 어쨌든 간에 애들 이거 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실적으로 수능 대비는 학교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고 좀 추가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단원 순서 등도 바뀌는 거여서 요 내용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다가 정리는 잘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론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작년의 출제 경향이, 그러니까 작년에 아직 올해죠. 올해의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교과서 기반 출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미래인을 썼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과거에 엄청 심화적 내용들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게 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구석지에 있는 조그만 내용 있죠. 그것도 그냥 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사실상 예전보다는 쉬워진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중간은 쉬워요. 중간에서 이제 등급 변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말해서 조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냐면 23년에 보통 기말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항상 그래도 심화 파트를 활용했어요. 심화 파트. 왜냐면 각 영역마다 조금 깊게 들어간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 프린트를 따로 줬어요. 학교에서. 근데 학교 프린트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EBS 수능 특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3 애들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가르쳐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냥 시험 2주일 전에 툭 줘요. 한 장. 여기서 시험 낼 거야. 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실적으로 이게 대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등급을 가르는 약간 좀 짜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런 수단을 조금 덜 쓰긴 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비슷하게 갈 거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윤리에서는 보통 철학자, 고대 철학자나 현대 철학자를 가지고 심화 내용을 다뤘고, 그럼 결국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EBS 수능 특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실제로 기출문제 뜯어보면은 그냥 고3 수능 사회과 윤리라는 과목이거든요. 그 과목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 그냥 그대로 내요. 거의 변형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본 친구들과 안 본 친구들이 등급이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정규반도 하고 사실 특강도 하거든요. 2회 특강, 3회 특강. 근데 특강이 애들이 조금 더 많긴 해요. 왜냐면은 딱 요 부분만 원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특강은 말 그대로 이제 1S 특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만 쫘르륵 하고 아예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의 니즈에 따라 필요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랑 특히 이제 원래도 중동고가 경제를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제 소위 그때는 통합사회가 없고 그냥 각 심화과목만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중동고 경제가 진짜 어렵게 유명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중동고 경제 가르쳤거든요. 사실 통합사회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통합사회만 제가 2018년도 강의했던 거지 제가 2012년부터 중동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경제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제만큼은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경제가 총 4개 단원이에요. 5-1, 5-2, 총 4개 소단원인데 그거를 중간, 기말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애들이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 내용이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완전 심화적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등급을 갈랐던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교과협의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중동고도. 그래가지고 매년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이랑 기말이 이제 중간이 쉽고 기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쉽고 기말을 어렵게 내야 되니까 특히 이번에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는 2학기 같은 경우는 OX로 했어요. OX. 그냥 단답형으로 쫙 냈어요. 그리고 교과서 문장을 뜯어다가 교과서 문장의 조사나 이런 걸 하나씩 바꿔가지고 그냥 OX로 다 내버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거는 미리 공지를 했어요. 학교에서. 저도 그래서 2학기 기말 수업은 야, 다 필요 없다. 교과서 외우자. 그래서 교과서 입힌칸 쫙 뚫어가지고 계속 그거만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2학기 이번에 기말에 들어갔던 게 인구랑 저항 파트거든요. 요거는 학교 프린트가 수능 특강 프린트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 200문항 정도 연습해서 들여보내면은 어떤 문제 나와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제 수업 자체는 물론 유쾌하고 파워풀한 것도 있지만 저는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테스트보다는 과제로 많이 괴롭혀요, 애들을.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쉬우면 쉬운 대로 틀려오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틀려오거든요. 왜냐면은 한정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아예 서술형도 안 내요.
옛날에는 소리 냈는데 지금은 그냥 객관식 25문항 내요. 그러면은 각 문항당 4점에서 5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틀리면은 막 90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럼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많이 정립을 해놔야 돼요. 근데 사실 원래 중동고가 문과 성향이 강한 학교였어요. 원래. 그래서 문과 공부 좀 한다. 남자애들 다 중동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과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중동고도 이제는 이과 강세예요, 애들이. 이과 남자애들 특징이 뭐냐면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중간 기말 보고 특히 중간에 기말 넘어갈 때 1학기 때 신규생들 막 들어와요.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면 야, 국어, 영어, 수학 되게 잘했네. 과학도 잘했네. 사탕으로 이 모양이야. 이런 애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국영수는 막 90점, 90점, 오, 잘했다. 야. 근데 사회 50점, 뭐 한국사 50점 막 이래요. 뭐 했냐?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한 애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면 중학교 때의 공부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사실 이제 반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그냥 좀 하는 애들이 20, 30%예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어요, 사실. 학군질 하더라도. 그 결론은 뭐냐면 중학교 때는 학교 프린트 있으니까 그거 일주일 전에 펼쳐가지고 벼락치기 하면 나오거든요. A 나와요. 90점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근데 실제로 근데 이게 일주일째 펼쳐서 해결될 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이 과목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충격을 받아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한 90점 나왔는데 막 60점, 70점 막 신경줘서 받아오니까 어머니들이 엄청 당황하시거든요. 보통 애들이 그래요. 나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올해 혼자 해봐라. 근데 이제 물론 혼자 잘하는 친구들은 효자죠. 근데 안 나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쉬워졌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교과서 전체를 빠짐없이 외워야 고득점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해서 저도 내신 수업은 자체 제작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미래인 교과서잖아요. 미래인 교과서에 맞춰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교재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관련된 유사 문항들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 부탁하는 게 제발 시키는 것만 해라요. 다른 거 더 바라지도 않아요, 저 애들한테. 제발 준 것만 다 해와라요. 제가 나름대로 연말에 다 끝나면은 통계를 뽑아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과제 뭐 해당률이나 그런 것들 저도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이제 상담 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아이들 갈구로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제의 완성률이 높은 친구들이 알아서 100점 맞아와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제 수업 자체가 좀 수업이 좀 타이트하고 과제가 조금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제 스타일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애들이 막 욕도 해요. 너무 저 수업 빡세다. 근데 저는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 수강학에 보면은 중간 때 혼자 하다가 기말 때 와서 등급을 올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중간에 와 3, 4등급 맞다가 5등급 맞다가 와서 2등급씩 끌어올리고, 그리고 2학기 때는 둘 다 들어 쓸 등급 나오고 100점 맞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아이들이 살탐구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을 학원에 와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하는 식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는 대로 또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게 약간 피부 관리 받듯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사탐을 매니지먼트하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오히려 다른 과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그러한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만점 대비 전략은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강기구예요, 이거는. 네. 이제 이게 얘네가 이제 쓰는 미래인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빈칸 뚫어놓은 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이제 사회 과목은 암기에 좀 더 가깝다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뭐 예를 들어 열대기후예요. 열대기후에 딸려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만 잘 조합을 해도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 연습은 이제 빈칸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저희 그냥 그어놓은 아니라 선택지로 뽑혀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을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올 거야.
식으로 계속 연상을 시켜줘요, 애들한테. 왜냐면 애들이 좀 문해 독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문장을 바꿔놓으면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롤스의 원초적 입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지의 베일을 씌운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상적 상황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개념에서는. 근데 애들이 이거를 가설적 상황으로 바꿔놓으면은 이게 같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윤리 파트나 그런 파트에서는, 일반사 파트에서는. 그러고는 제가 항상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건 니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로 나오는 거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 키워드를 풀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연습이 제대로 된다면 아이들이 확실히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수업을 진행하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얘네 학교 프린트예요. 근데 이거 EBS 수능 특강이에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주시는 거, 학교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EBS 수능 특강인지도 몰라요. 제가 얘기해줘요. 이거 수능 특강이네. 이거 또 되게 사악한 게 뭐냐면 일부러 옛날 거를 줘요. 그러니까 올해 24년이었잖아요. 23년 거 수능 특강을 줘요. 네. 왜냐면 학원에서 다 예측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딱 심화 파트 내용들은 정말 애들한테 필요한 문제들만 다 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바퀴만 딱 풀어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 나올 거다. 애들이 그래요. 똑같이 나왔는데요? 당연하지. 왜냐면 문제 소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과학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탐이 과학보다 쉬운 이유는 소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스만 잘 파악해서, 근데 애들이 이걸 스스로 편집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 그냥 수업 홍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마무리 이제 발언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과목의 위상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수능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능은 이제 예시 문항이 나오긴 했어요. 지난 8월에 교육부 발표하면서. 근데 예시 문항대로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교육부가.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 보니까 지금 수능에 나오는 문항들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쉬울 수 있으나 수능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유리해진 건 뭐냐면 이제 5등급제잖아요. 그러니까 10%예요. 옛날에 4%였잖아요, 1등급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쉽게 낼 수 없어요. 쉽게 내면 등급 선택이 더 어려워졌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제 난이도를 좀 더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1등급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더 늘어나 버리면 사실 이게 아예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대평가 위주로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과목 자체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준비되는 과목이 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파행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측면에서 어머님들이 좀 이제는 얘가 이제 좀 많이 좀 힘이 있는 과목이 됐다는 걸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속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